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상임위에 논의되었던 상황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탄 출장소장 오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강일 세무과장입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희임 환경위생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홍성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괄 예산 현액은 71억 8,580만 원으로 이 중 67억 7,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4억 1,0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35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8,577만 원 중 37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7%인 1억 8,570만 원입니다. 360쪽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8,135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6,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진천 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3,828만 원 중 3억 2,0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130만 원 중 지출액이 5억 9,76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5.3%인 3,36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1쪽 지적 충량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 1억 7,888만 원은 지적 충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등으로 1억 7,626만 원을 집행하고 2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보존지출 기타 반환금 예산액 500만 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감소로 168만 원 집행하여 3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예산 현액 4억 6,287만 원 중 4억 2,843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잔액은 예산 현액의 7.4%인 3,444만 원입니다. 37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 현액 22억 584만 원 중 20억 4,94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7%인 1억 5,6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입니다. 379쪽 이충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기타 보상금 예산액 2,880만 원으로 아쿠아로빅 폐강으로 인한 강사 수당이 미지급되어 2,1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괄 예산연액 26억 7,395만 4천 원 중 25억 2,8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4%인 1억 4,558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6억 6,255만 원 중 6억 2,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6.3%인 4,233만 원입니다.
523쪽 행여자 관리 사업은 63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4건에 220만 원, 행여자 귀향여비로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은 무연고 요보 노인의 시설 입소 전 건강검진 비용으로 2020년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524쪽 보훈시설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은 2,100만 원으로 현충탑 토지 점용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현충탑 토지 점용료 등 1,9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20억 1,140만 원 중 19억 814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5.13%인 1억 3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8쪽 노면 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00만 원으로 페토사 및 낙엽 처리비로 3,814만 원을 집행하여 5,3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484억 7,205만 원으로 이 중 358억 1,065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2월 95억 4,173만 원, 사고 2월 25억 8,217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인 5억 3,748만 원입니다. 해부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 현액 444억 8,178만 원 중 320억 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1,661만 원을 명시 및 사고 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대비 1.02%인 4억 5,6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진위 이산단 우이도로 개설공사 등 36개 사업에 대해서 94억 8,173만 원을 명시 2월, 25억 3,487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406쪽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사업은 시설비 예산액 3억 1,752만 원 중 2억 7,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8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2쪽 진위면 변산일 일원 배수로 정비 사업은 2022년 2월 공사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준공되었으며 낙찰률 적용 등에 따라 집행잔액 2,5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건축록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9억 9,027만 원 중 38억 1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2%인 8,1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5쪽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사업은 관용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2,700만 원을 집행하고 3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 광고물 정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비로 장비 임차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인건비는 1억 375만 원을 집행하고 2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7쪽 방제차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6천만 원은 차량 생산 지연으로 해당 연도 구입이 불가해서 전액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가로수 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54만 원 중 1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로수 피해배상금 300만 원 중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한 건으로 적게 발생되어 290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두 가지만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밤늦게 지금 9시가 다 돼가네요. 그 건설도시가 국도 1호선 그 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명시월 1억 3,600, 사고열 6천 또 6,600 있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하늘채 그 예, 그 거기서 하늘지 옆에 통과하는 쪽에서 도로죠? 그 브레인 시트 그쪽으로 이제 이게 연결. 공사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왜 이런 상황이죠? 좀 일부 그 토지 그 협의가 몇 군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지연이 됐고요. 시에서도 우리가 또 이 구간이 저희 시 구간이 있고 우리 브레인시티 그 SPC에서 하는 그 구간이 있어서 예. 많이 그쪽 좀 정체도 되고 옆에 그 하늘채 국제대학교 이쪽 이동량이 많아서 네. 저희가 지금 좀 막바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있으면 굉장히 교통 그 정체 좋을 텐데 이게 꽤 오래됐는데 그 이거 지금 명시열된 거랑 사고열된 비용 이번에 다 지출하시나요 올해? 이 준공 언제 예정입니까? 준공.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 네네. 6월이요? 네네. 당초 그니까 올해 지금 이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초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이제 늦어져서 저희가 최대한 좀 서둘러서 조속히 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행 다 6월 달에 다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6월에 준공이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준공 나면 아무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이 교통 그 일본국도가 지금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출장소 이쪽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근데 그쪽이 개통이 되면 좀 굉장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6월 준공이라니까 예,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위생과에 오염토양 정화 사업이 있어요. 530페이지. 이 공여구역 주변 지역 오염토양 이게 15억 정도. 근데 이거는 어디 뭐 다른데 이렇게 저기 위탁을 주는 건가요? 네. 잠깐만. 총 사업비는 22억이고 2개소입니다. 캠프 험프리 7억은 평택시청에서 추진했고 오산 에어베이스 15억을 출장소에서 추진해서 전체 22억 중에 저희가 이제 15억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탄 오산 에어베이스입니다. 오산 에이베스에 예. 15억, 예. 행성에는 7억 정도. 하시죠. 시청은 7억이고. 시청. 예. 이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은 이거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를 제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걸 잘 모르다 보니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예. 다음에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로 네.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송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세외 수입 관련해서 예. 미수납액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미수납액 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현압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2023년도, 2022년도 이 사업만큼은 꼭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과 보고서입니다. 성과 목표를 지금 우리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전략 목표 개수는 하나를 하셨고요. 정책 사업 목표는 25개, 지표 수는 38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달성이 5개가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목표가 아니고 정말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부서에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미달성인 부분이 5개면은 제일 많은 부서가 지금 14개인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5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자, 총무과입니다. 예산 현액이 10억이고요. 결정 징수액이 6억입니다. 차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진이천 유원지에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이제 진이천 유원지 그 사용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가량이 또 줄어들었고요. 또 그 주차 요금도 그에 따라서 또 한 1억 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발생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용료 수입이 장관 항목을 쭉 들여다보면 9억 예산 현액은 9억 4천이었었는데 지금 징수 결정액은 4억 7천이에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워낙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9천을 예산 현액으로 잡으셨고요. 징수 결정액은 3억입니다. 3억 정도가 지금 차익이 발생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 수입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638만 원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산 매각 수입이 지금 지난년도 수입에 네. 이제 2,636만 원이 이제 미수납액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423만 4천 원은 그 이제 감염병 과태료에서 이제 못 받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22만 2천 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송북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이제 준공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같은 날짜에 저희가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 같은 날짜에 다른 곳으로부터 이 기업에 그 이제 채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결정서가 그 본청 그 총무과로 들어갔고요. 저희는 그 사항을 모르고 이제 1,500만 가량 그 당시에 1,500만 원 가량을 지급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지급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달라 반환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채권이 없어서 그 자동차 4대에 대한 그 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분기마다 반기에 한 번씩 그 재산주회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불납결손액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부과금 170만 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징금은 이제 150만 원이고요. 그 기타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행정제재하고 부과금이요. 미수납액으로 17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2,600만 원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난년도 예, 수입에서 지방행정 제재 네네. 부과금 이제 178만 3,600원 네네. 내용은 이게 이제 과태료 기타 과태료 내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요것도 역시 그 이제 그 감염병 예방에서 그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리될 확률은 없나요? 지금 그 계속 독촉은 하고 있어서 불납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몇 년 됐죠? 전년도에 발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송출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그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특히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필요한데 어떤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해결책을 좀 얘기해 보여 주시겠어요?
민원토지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현액이 21억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160억.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 불납 결손액이 743만 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항목으로 들어가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74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미수납액은 13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 수입이 870만 원이고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4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임시적 세외 수입의 87억은 이제 관연도에 이제 예년 관연도 이제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이게 이제 쌓여서 이렇게 이제 누적된 그런 금액이고요. 종목별로는 이제 뭐 개발 부담금이 있고요. 뭐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 종류가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뭐 해가지고 한 6개 정도가 과태료가 지금 이제 종목이 돼 있고요. 이제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하면서 이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산을 다른 데다가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저희들이 받기가 이제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재산이 있는 이제 건들은 이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재산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을 이제 조회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이제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좀 앞으로 미납액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광고를 좀 해서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미납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미납액이 많으니까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87억이 잡혀 있는 것들이 네. 불납 결손 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항목입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 그 전에 과장님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뭐 관행적으로 하시는 고민해보겠습니다, 해결해보겠습니다 해서 끝이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앞서서도 다른 푸른도시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오늘 결산감사를 보신 국실 전체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은요, 세입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방 자립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민원토지가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 처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더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도 지금 9억씩이나 잡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근데 과징금, 과태료 거의 다 뭐 비슷하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민원토지가 업무상 뭐 토지를 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8페이지 송출 세무과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7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수납 건으로 보면은
증지 수입에 대한 그 16,800원하고 그 지난 연도 수입이 또 별도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지 수입은 그 저희가 12월 30일 말일 날 해는 경우에는 징수 결정은 하지만 돈은 사실 마감이 4시 반에 보통 은행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1월 2일 날 이것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16,800원이 차이가 나서 발생한 금액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 돈 들어오는 금액을 위주로 해서 징수 결정을 해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에 있고요. 밑에 그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한 거는 2009년도에 그 취득세 부가처분 건 관련해서 취소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법인이 하이파 개발인데 지금은 현재는 없어진 법인이고 다만 뭐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법인 자체에 그 뭐 우리가 이제 압류나 그 채권 확보를 해놓은 거 외에 보통 다 보면 신탁에 이제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요걸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한 건을 사실 그 미수납 처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그 징수 자체는 사실 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불납 결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세무과에서 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시지만 다 개개인 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발빠르게 기민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출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4천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7억 8천입니다. 수납액은 4억 2천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추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태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장애인 주차장에 이제 위반해서 걸린 그 건수가 저희가 이제는 이 예산액을 추계로 잡을 때 보통 이제 전년도랑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급격하게 그 위반 건수가 느는 바람에 그 예산액이랑 징수 결정이랑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거의 3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결정 징수액이 지금 2억 5천인데 수납액은 5,5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이 1억 9,700인데 현재 2023년도 현재 어느 정도 이게 납입이 좀 됐습니까? 보통 그 주차 위반 과태료는 매년 비교를 해 보니까 한 60% 전후로 해서 이제 징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 체납비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출 지역경제과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억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4억입니다. 2억이라는 차이가 생겼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3,178만 3천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쭉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600만 원은 저기 석유사업법 위반
두 개 업체 4개 건으로 해갖고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개 업체 4건으로 해갖고 2,697만 원이 7천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개소는 지금 자동차 압류를 잡아놨고요. 또 한 개소는 이제 두 개소 이제 다 지금 폐업 상태라 독촉 공문 보내고 지금 또 무죄산으로 추적해고 CCTV에다가 조사 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이거 작년에 발생된 아닙니다. 사연입니까? 2019년도. 2019년도입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그렇죠? 네, 한 4, 5년 4년쯤, 된 네. 건데 이거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될 확률이 높네요. 높지만은 5년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네.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뒤에는 더 넘어갈 것도 없는데 우리 송출 건설 도시가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7억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지금 3억이나 되고요.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지금 기타 수입에서 지난 그 외 수입에서 지금 한 6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한 4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우리 송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결산감사가 끝나고 나면 좀 심도 있게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과 소장님이 어떤 안을 도출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시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재정 자립도 또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예산의 세입에 좀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운영비나 국도 매칭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증감 신청을 하십시오. 이거 갖고 계시다가 불용 처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드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이 끝났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이 많은 금액들이 정말 잘 증감 신청을 했다면 유용하게 사업비로 쓰여졌을 텐데 이게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부서마다 드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송탄 출장소가 예상 그 집행 잔액이 거의 시설비, 부대 뭐 사업비, 그다음에 뭐 재료 사업비 거의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지출될 부분이 10월달 정도에 파악이 되면 작년에 11월달에 마지막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모두 증감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좀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건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설에서는 재료가 입고가 되고 그 자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수불대장이 정확히 기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날짜나 사인이나 도장 같은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는 전 진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불대장이라고 하면 입고되는 품목에 있어서 수량이 파악이 되게끔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안 돼 있고요. 개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거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수불대장을 다 작성을 하시고요.
수불대장에 기입하기 전에 입고되는 물건에 대한 사진을 찍을 때는 날짜가 꼭 나오게끔 해서 사진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공유재산 임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준하지 않는데 할인을 해주거나 탕감을 해주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하지만 사안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 돼가는데 우리 송탄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참여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탄 출장소 관내에 저희가 이제 그 공영 주차장을 한번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연초에 현장 실태를 한번 나왔습니다. 관리 실태를 무료 주차장. 그 소장님 아시나요? 무료 주차장 운영 실태. 그거 아시나요? 내용? 이것도 한번 저기 갖다 드리서 한 번씩만 보시라고 그래요. 이게 인쇄를 안 해가지고 한 번씩만 이렇게 보시오. 무료주차장 관리는 어디 과에 되죠? 교통행정과에 되죠?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거기 저기 안내 표지판에 송탄 출장소장 그 찍은 건 또 뭐였죠? 한번 쭉 보세요, 소장님. 보시고 저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도 한 번씩 보세요. 송탄 북부 지역에 무료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진이 신장 진이면 신장동, 서정동, 송탄동에서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 10군데 저희가 다 돌아봤는데 현재 그 무료 공영주차장 그 관리가 저 상태다. 좀 심각하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물론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고 책임 있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본서의 교통행정과의 관리 부서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내 송탄 출장소 관내에 우리 소장님이나 이제 뭐 과장님이나 또 각 동장님이나 뭐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순찰을 한 번씩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관내 지역 순찰 뭐 매일은 못 하시지만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은 한 번도 안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혹시 그 환경위생과 팀장님한테
클린 기동대라는 그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저기 환경위생과 자체 예산은 아니고요. 본청에 자원순환과 재배장 예산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들은 뭐 항시 이렇게 가동을 하시나요? 어떻게? 예, 매일 출근하고 있고요. 몇 분 정도가 출근하시나요? 총 4명이고요. 총 4분.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11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뭐 수소 1번지의 도시라고 지금 광고를 계속 우리 국내에 광고를 전체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입주를 해서 외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서 평택시에서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평택시의 도심에 한 공영 주차장이 저러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어느 분을 나무를 해야 될까요? 문책을 어느 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저기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이제 이런 운영 관리상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하여튼 구역상 관내에 있으니까 이건 해당 부서하고 한번 좀 저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관리 소홀 무슨 장기 주차 뭐 이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저희도 어떤 그런 현장에 이 얘기를 직원해서 뭐 개선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또 이제 동장님과 면장님도 들어오시겠지만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참 심각한 그런 관리 시스템이에요. 현재 평택시가 60만이 지금 현재 다 가는 그런 도시인데 도심의 한복판에 공영 주차장 관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참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뭐든지 예산이 충족해야지 일이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 여기 이제 각 과로다가 뭐 예산을 지금 다 여기 예산 집행 결산액이 나와 있지만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을 팍 줄여야 된다. 앞으로는 송출 전체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도 내 일이 아닌 옆에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둘러보지 않는 그런 습성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바쁘면 옆 사람도 좀 치울 줄 아는 그런 습관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민원토지과에 조금 지지를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 금액이 18억 7,300만 원인데 징수액이 10억 7,600만 원만 징수가 됐는데 미징수 금액이 7억 9,700만 원인데 이거 개발 부담금도 미수가 나옵니까? 예, 개발부담금 아까 이제 지난 연도고 이제 미나백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부담금이 저희들이 이제 산정돼서 최종 확정되면은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이전하고 막 저희들이 압류할 건도 안 나오고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건도 없고, 이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압류 못한 거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재산이 또 발견되면 그때 또 하고 그러는데, 이제 금액도 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납액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 시간에 평택시 상하수 사업소 예결위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평택 시민이 어떤 그 상수도 물을 사용을 하려면은 그 원인자 부담금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물을 이 원리인데요. 개발을 하는 사람은 뭔가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개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징수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납을 해서 필증을 받아야지만 이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거지. 어떻게 예상으로 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냐고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이제 개발행위 시점하고 종료 시점에 이제 이제 개발 비용이나 각종의 이제 지가상수율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료 시점에 이렇게 부과해서 산정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기가 또 6개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고 없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연중 이런 그 동의 이런 개발하기 미징수된 건수가 연중 뭐 이렇게 한두 건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그럼 개발행위를 시작하신 분이 개발행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매매를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재산 압류를 못할 정도면은? 재산 압류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도일동에 전원주택지가 여기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적색으로 된 도로는 국토부 땅이에요. 이게 도로가 진입로가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먼저 개발하게 한 사람이 인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개발 전원주택 부지를 매매를 개인들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여기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전원주택에 아주 이렇게 산 속에 공기 좋고 아주 조용한 데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 토지주가 바뀌었어요. 임야 토지주가 바뀌신 분이 제안하기를 사용료를 내거나 이 도로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안 하면 길을 막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개발행위를 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줘서 개발행위를 해서 어떤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기식으로 갑자기 길을 막겠다, 끊겠다, 길을 매입을 해라. 당장 뭐 평당 200얼마씩 사라. 이게 돈이 있는 분들은 뭐 사시겠지만 돈이 있어도 이 길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평택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다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줘서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게끔 했으면은 건축 허가까지 내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를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책임지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의원님. 근데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준공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들은 개발 부담금만 부과하는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두세 번 이렇게 계속 건의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었다.
그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잘못이다. 그런 내용이겠죠. 어? 이런 식으로다가 평택시 행정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개발행위를 이렇게 하는 데서 예상 쉽게 해서 예상으로다 개발행위 허가 인지를 내주고 어느 누구의 한 사람한테 혜택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형평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꼭 추징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소장님 받을 수 있죠 이거? 네? 네, 대책을 네.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제 송탄 출장소에도 개발행위 허가권이 상당히 내가 그 자료를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송탄의 불악산을 끼고 어떤 이제 그 임야에 대한 임야 쪽으로 이렇게 그 전원주택식으로 생각을 해서 개발행위도 하고 뭐 근생 개발행위도 받고 개인주택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장소를 결정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모든 개발행위 조건에서는 형평성을 이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을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탄 출장소 우리 그 예산이 지금 71억 8,580만 원 정도 되죠. 여기 지출액이 67억 7,560만 원 정도 되는데 다행히 우리 그 2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은 우리 송탄 출장소에는 없네요. 네. 2월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월액이 여기 계산에는 총무과하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여기 대장에는 2월액이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우리 357페이지에는 예.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 기획행정위원회 총무과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366페이지 진이천 유원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이천 유원지의 그 예산이 올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은 21억 6,504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2022년도 우리가 지금 이게 결산 보고하는 거죠. 이게 예산이 16억 5,695만 원 중에 2021년도 예산 11억 6,300만 원 계상했을 때보다 2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송탄 출장소가 도시공사와 위탁 계약을 맺었죠. 그게 2021년도 7월 1일부터 맺어서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아마 계약을 네, 맺었는데 재계약을 올해 맺은 것 같아요. 이 계약 기간이 2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예, 2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도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출장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해서 이번에 다 자료도 받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이천 유원지 총 예산이 2022년도 본 예산이 16억 5,695만 4천 원이었죠. 여기에 이제 도시공사 위탁비가 얼마였어요? 14억 5,895만 4천 원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보면 이게 그 잔액에 보면
영원히 나왔죠. 위탁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설비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가 3억 3,827만 7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어요. 이 예산은 지금 그 송출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1억 8천만 원은 그 현년도 이제 22년도 예산이었고요. 예. 그 이제 1억 5,827만 3천 원은 그 전년도 2월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금액을 송출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 집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3억 3,827만 3천 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진이천 유원지 시설 유지 관리비 레이바이크 시설 유지 보수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이 5천만 원, 물놀이장 화장실 교체가 9천만 원, 물놀이장 운영 개선이 2천만 원. 그다음에 2월 예산 사고 2월 합쳐서 이게 그 1억 5,827만 3천 원이 계상이 된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2022년도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고 했을 때 이렇게 사업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거 내역을 세세하게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은 기획행정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는 아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그 어떤 상세한 내역 같은 거는 모르고 있었고 그 도시공사에서는 위탁해가지고 위탁비로 직원 월급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출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저희 계약을 맺죠. 그렇게 되면 위탁이라는 건 뭐를 해서 도시공사에다 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주로 지금 예. 의원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 인건비하고 예. 기본적인 운영 관리비 이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어떤 신규 사업비나 아니면 어떤 시설 보강 이런 건 저희 이제 출장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위탁법에 보면은 수위탁 계약서 2조 1항에 위탁자는 조례 제3조에 정한 구역의 부지와 그 위치에 지상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일체를 운영과 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성탄 출장소하고 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이게 별로 이렇게 사업 진행에 진척도가 없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일체의 운영이라든가 시설 전체를 다 도시공사에다 넘겨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이건 네.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타 우리 진이천 유원지뿐만이 아니고 내리관광지 아니면 또 소풍정원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이런 저기를 지금 이런 의원님이 보실 때는 또 이런 좀 이원화로 불합리하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많이 지금 유지가 돼 있고 이제 과거부터 네. 이렇게 좀 했던 그런 좀 상황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저희 행감이라든가 결산 지금이 결산 시간이지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리공원도 이렇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공원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건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게 송탄 출장소하고 도시공사하고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그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예산 수반은
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운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집행부에서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이제 7월 1일부터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11억 한 6,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때도 사업 일체 못했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갔고 그래서 2022년도 이제 코로나도 5월달부터 규제 해제가 됐는데 이거를 운영을 안 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인건비하고 뭐고는 다 예산은 28%가 증액됐는데 하나도 운영을 못 하고 작년에 뭐 이렇게 수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1억 6,504만 원이라는 또 예산이 35%가 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진이천 유원지는 그렇게 시민이 원할 만큼 쾌적한 그 어떤 시민 유원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평택시 진이천 유원지는 평택시 8경에 속하고 진이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1979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때 여러 가지 그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애로 사항들이 많아서 북부 지역 시민들한테 시민 유원지 조성을 해서 시민의 힐링 단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건 한 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만드는 이런 유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진척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운영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나서는 운영이 안 돼서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성탄 출장소하고 제가 만날 미팅에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예산을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에 쯤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 사업이 출장소에서 원만하게 운영을 잘 하신다고 하면 좋겠어요. 이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볼 때 그 유원지 내리공원이나 우리 진이천 유원지에는 주차장 관리하고 캠핑장 운영 같은 건 참 잘하시고 계신데 세세하게 뭐 고치고 수리하고 다니면서 뭐 보강하고 이런 일들은 아마 직원도 이제 그전에는 뭐 12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별로 없다 뭐하다 해가지고 운영을 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에 작년에 수해 나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 드렸지만 수해되고 나서 에어바운스 그 수영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총무과 예산에는 그 이제 2억 6,600만 원 해서 그 이제 수영장을 그 보수하거나 예. 그 이제 정수차를 뭐 다시 수리하는 이런 비용이 서 있고요. 예. 그 이제 도시공사의 그 17억 그 위탁비 내에 17억 1,700만 원. 네, 위탁비 내에 그 이제 역시 그 물놀이장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다가 여기 살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계산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 올해보다 그 이제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 늘어난 부분에 그 이제 물놀이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1억 3천만 원이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같이 묻혀 있는 인건비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물놀이 관련된 예산으로다가 이제 잡혀 있긴 했습니다. 이게 뭐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보고 받기는 물놀이장을 저쪽에 이제 잔디밭 광장에다 조성하고 이쪽 잔디밭 조성되어 있던 그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던 곳은 뭐 애초에는 뭐 좀 매립을 하고 뭐 여기다 풋볼장이라든가 잔디 구성을 해서 족구장, 뭐 풋살장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제 처음에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여기 이쪽에 있는 그 시민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인데 남부 쪽이나 이쪽에는 많이 이제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을 갈대 숲 이런 것도 조성하고 두각물 숲도 조성하고 창나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그 공원도 조성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러는데 제가
지금 이런 발언하는 거는 우리 결산심사인데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계약에 맞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여기 시민 유원지뿐만 아니라 내리공원 모든 그 조성된 곳에 대해서 사업이 이원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준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죠. 환경과 같은 경우도 청소 대행이 있습니다. 거기 대행을 주는데 모든 예산을 다 그쪽에다가 다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만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뭐 민간 단체에 뭐 공모를 하든 간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셔서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늘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별로 이렇게 개선점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셔요. 예,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운영 관리상의 이런 문제점 이런 걸 저희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그런 사업의 뭐 목적성뿐만이 아니고 그런 효과성, 효율성도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적해 주신 이 내용 그리고 이게 또 일부분만 저희 뭐 진천 유원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고 시 전체적인 또 입장에서 이렇게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할 그런 또 사안도 있는 만큼 지금 그런 의견 충분히 진달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예,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예. 지금 2022년도 예산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서 이게 우리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에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세세한 명세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결산 현액이 이게 3억 3,827억이라는 돈이 의원들이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많이 쓰시고 송탄 출장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그냥 머물러 계시다가 가시는 곳이 아닙니다. 송탄 출장소는 인구가 평택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책임성이 있고 소신 있게 출장 소장님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북부 지역 균형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거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